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무상감자를 복습하고 이번 시간에는 HLB에게 투자되었던 CB가 주식으로 전환되었을 때 재무제표상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대1 무상감자 사례가 있는데요. 3주를 보유한 주주라면 이제 1주만 보유하게 됩니다. 2주는 어디 갔느냐? 그거는 사라졌죠. 그래서 손실은 보상받지 못하게 되고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총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유상감자였다면은 이제 기업은 보상을 지급했기 때문에 자산총액의 변함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 입장에서도 이제 손실을 보상받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 감자였기 때문에 손실 보상받지 못했고 기업은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총액의 변함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 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이제 발생하느냐? 이제 자본 잠식이 일어날 경우에 뭐 재해선상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자본금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보통 이제 대주주가 경영을 잘 못했을 경우에 기업들이 이제 손실이 누적되면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징벌적 수단으로 무상감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업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에 대주주가 무상감자를 할 때 조금 더 많은 비중으로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액 주주보다 대주주가 더 책임이 크다라고 해서 무상감자 할 때 더 큰 비율로 주식수가 줄어드는 것들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책임을 지고 조금 더 주식수를 더 줄인다는 점에서 징벌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무상 감자가 있는 반면에 유상 감자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이제 자본금을 감소시킬 때, 주식수를 줄일 때 그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대가를 지급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악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상감자는 뭐 절대적인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유상감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 뭐냐? 이제 기업 규모가 이제 자본금을 좀 적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자본금이 너무 큰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금을 좀 줄이자라는 것, 그리고 이제 주식수를 줄이면서 대가를 주주한테 지급하니까 자본금을 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용이한 매각, 합병을 위해서 기업 규모를 좀 줄이자라는 점에서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면 이제 좀 인기몰이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상 감자는 호재냐 악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주식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상승해서 약간 이제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주식수가 줄었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정성 측면. 그러니까 기업이 자본금은 이게 약간 몸빵의 역할을 하거든요. 기업이 이제 맷집 좋게 얼마나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자본금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안정성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자의 경우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던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찬성을 얻어야 시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한번 하면요. 이제 무상 감자가 있고 무상 증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무상 증자는 호재라고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무상 감자는 악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상 증자랑 유상 감자는 둘 다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예를 들어 유상 증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뭐 공장 증설해가지고 더 이제 커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본 잠식이 돼서 그 자본금을 떼어 넣으려고 한다라는 경우에는 악재로 볼 수도 있고, 유상 감자는 이제 반대로 또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HLB 재무제표로 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분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요거 2분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 거를 먼저 보면요. 장기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CB는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채입니다. 사채고 보통은 뭐 3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채는 이제 차입금이죠. 그리고 장기는 1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요게 622억 원인데요. 요게 단위가 원입니다. 그래서 622억 원이고, 여기 보면은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죠. 이거는 1년 미만이라고 보면 되겠고, 다 단기가 붙어 있습니다, 말이. 그 다음에 비유동은 1년 이상, 그 장기 차입금. 그래서 620억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1분기. 2분기로 넘어가면은 좀 용어가 바뀌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라고 적혀 있는데, 비유동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기 차입금이죠. 그래서 380억 원. 그러니까 대략 한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동 차입금이 줄은 게 CB 때문이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CB 투자됐던 그 금액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확실히 더 알 수가 있겠지만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게 뉴스 기사죠. 그래서 기자님들이 다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알려줬습니다. 200억 원의 전환사채가 2분기 주식으로 전환된 영향에서 이제 이게 40% 가까이 줄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넘어오는 동안 200억 원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여기 장기 차입금 보면은 600에서 400으로 떨어졌으니까 200억 원 이 차이만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이제 두 가지 해드리면요. 여기 1분기에는 장기 차입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2분기에는 비유동 차입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억하고 계셨다가 비유동 차입금이 나오면은 저거 장기 차입금이구나 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이 금액이 지금 대략 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600에서 여기 400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기사에 따르면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저게 줄었다라는 점.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보려면은 비유동부채가 장기 차입금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종류가 있죠. 사채, 임대보증금, 장기 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쓱보기에는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도 한번 볼까요? 유동 비율이 80에서 500%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은 1년 미만이라고 보면 되고요. 1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 비유동이 되겠죠. 그래서 유동 비율이 516%로 굉장히 증가를 했다. 이거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대표적으로 유동자산에 들어가는 게 캐시죠, 캐시. 현금 같은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려 이제 3,400억 원이 이제 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도 떨어졌습니다. 81%에서 25%로 낮아졌는데 여기 보면은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것은 유상 증자를 하면은 요게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부채 총계도 여기 장기 차입금이 아까 줄었잖아요. 뭐 200억 원 정도 이렇게 이런 거랑 뭐 여러 가지 해서 이것도 조금 줄고 이거는 늘고 해서 부채 비율도 낮아졌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부채 총계도 이제 1,598억 원에서 1,400억 원, 대략 200억 원이 빠졌죠. 요 전환사채 된 것만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떨어졌다. 유동 비율도 올라가고 현금성 자산이 303억 원에서 3,263억 원으로 확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자본 비율도 80%로 상승, 차입금 의존도도 20%에서 7%로 떨어졌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재무 건전성이 좋아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번 시간에 액면가보다 떨어지면 주가가 좀 퇴출당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00원짜리보다 5,000원이 더 피해를 본다. 주가가 5,000원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500원보다는. 그러다가 이제 재밌는 걸 좀 찾았는데 뭐 퇴출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래량이 부족해도 이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주주 등의 자전거래로 거래량 요건을 맞춰서 넘어가곤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2004년 기사긴 한데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 조성자를 통해 가지고 거래량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계약을 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대주주가 그냥 자기가 자전거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뭐 기업 회장님이 의자에 앉아 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자기 주식에서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회장님이 안 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HLB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었다라는 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